안녕하세요, 유유자덕입니다. 오늘은 제가 2개월 동안 사용을 해본 카메라를 좀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리뷰라기보다는 사용 후기에 좀 더 가까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인스타360 X4입니다. 옛날에 처음 시작했을 때 소니 제품부터 시작해서 고프로, 인스타360, DJI 할 거 없이 액션캠이란 액션캠은 사실 뭐 거의 다 써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360도 카메라도 처음에 나왔던 이 X1 제품도 사용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인스타360에서 이런 형태가 아닌 액션캠 형태로 나오는 360도 카메라도 있어요. 그것도 써봤고, 심지어 고프로에서 나오는 360도 카메라도 써봤습니다. 근데 이 인스타360은 360도 카메라의 진짜 진심인 브랜드란 말이에요. 근데도 얘네가 만들었던 기존의 다른 360도 카메라들은 제가 사용을 해보면서 이거 오래 쓰긴 어렵다 이런 생각으로 조금 이렇게 방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 이 4세대 제품은요, 제품을 써보면서 이거 메인 카메라로 써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뭐 이 제품의 스펙이나 뭐 이런 것들을 줄줄 읽는 그런 거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다른 데서도 이미 많이 있고 읽어보시면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넘어갈게요. 쇼핑몰에 들어와 보면 원래 그냥 기본은 70만 9천 원인데 어떤 패키지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다양하죠. 이거는 이제 액세서리를 어떤 걸 포함시키냐라고 해서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은데, 이런 행보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액션캠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뭐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서 쓰여지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 액세서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순정이니까 훨씬 더 좀 믿고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액세서리들이 많아요. 자, 일단 8K 360도 촬영 역대급 화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할게요. 360도 카메라기 때문에 얘는 이 전체를 다 찍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액션캠 같은 경우 혹은 뭐 카메라는 한 요만큼만 찍잖아요. 내가 설정한 요 앞모습만 찍는데 이 앞모습이 보통 4K란 말이에요.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촬영할 땐 저도 가지고 있는 다른 카메라들이 4K를 지원을 하지만 4K로 안 찍고 저는 1080으로 찍어요. 아직도 HD로 찍거든요. 그 이유가 HD만 해도 뭐 사실 이렇게 막 확대하지 않는 한 그냥 뭐 충분히 볼만한 영상이기 때문에 4K까지 찍지도 않는데 얘는 8K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8K가요, 여러분, 그 조금 아까 말했던 일반적인 그 4K랑 달라요. 그거의 2배 선명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360도를 다 찍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일부분 화면만 잘라서 우리가 쓰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영상으로 유튜브 같은 데 볼 때는 결국 이만큼만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360도를 다 찍어봤자 이렇게 리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요만큼만 잘라서 쓰게 되는데 이 전체가 8K이고 여기서 자르면 이거는 4K도 안 되는 거죠. 그거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화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K라고는 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4K로 찍는 다른 액션캠들, 뭐 카메라로 찍는 것들에 비하면 화질은 오히려 떨어져요. 자, 근데도 이 8K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전작 X3, 3세대에서는 8K까지 지원이 안 되고 5.7K까지 지원이 됐었어요. 그 전 세대들 360도 카메라들을 쓸 때 진짜 불만이었던 게 결국은 요만큼밖에 못 쓰는데 이거 했을 때 화질이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사실은 탈락이었어요. 최소한 HD급 이상 그리고 4K 정도 비슷하게라도 좀 나와줘야 쓸만한데 그 전까지는 그게 안 됐던 거죠. 근데 이번에 8K가 되면서 쓸만합니다. 여전히 막 4K급이라고 화면이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꽤나 볼만한 그런 화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번에 8K가 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저는 반기면서 제품을 사용을 했던 부분이에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7K에선 60프레임까지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360도를 다 찍는 거예요. 1초에 60장 5.7K로 했을 때 이거라고 하는 건데 4K로 하면 100프레임까지. 자, 이게 프레임 수가 늘어나면 뭐가 좋냐? 슬로우를 걸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슬로우가 걸려 있잖아요. 슬로우가 걸려도 이렇게 뚝뚝뚝뚝 끊기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막 5.7K, 4K, 8K 이렇게 올라가면 이걸 1초에 60장을 찍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너무 빡센 거죠. 얘한테, 카메라한테 가혹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액션캠 같은 것도 요즘에 4K에서 120프레임 이제 되면은 굉장히 고성능 액션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360도 카메라에서 5.7K로 하면 60프레임까지 된다. 저는 평소에는 어떻게 하냐면 30프레임으로 찍어요. 30프레임으로 찍으면 특별히 슬로우를 걸지 않았을 때 아주 잘 나오는 거고요. 슬로우를 걸면 뭐 2배 느리게 하면 조금 끊깁니다. 근데 60프레임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2배 느리게 해도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찍는 동영상, 지금 이렇게 찍는 거 있죠? 이것도 30프레임이거든요. 이 정도 이런 부드러움으로 2배 느리게 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영상 보시면 지금 이게 4K 아마 100프레임 같은 것들로 찍은 걸 텐데 화질이 많이 떨어져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죠? 예, 쓸만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뭐 아주 큰 화면으로 보거나 그럴 때는 화질이 좀 떨어져 보일 수 있어요. 지금 4K로 찍은 다음에 리프레임 하면 좀 더 다이나믹한 상황에서는 화질보다는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칩셋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는 건데 3세대에 비해서 지금 140% 향상이 됐다고 하죠.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빨라졌다. 리프레임, 선 촬영 후 리프레임. 사실 이것 때문에 360도 카메라를 쓰는 건데 지금 이 영상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온 세상을 다 찍은 다음에 핸드폰이 가리키는 저 모양만큼만 잘라서 내가 나중에 쓰는 건데 이게 정말 우리 같은 1인 크리에이터한테 정말 필요한 겁니다. 내가 보는 방향으로 막 이렇게 찍으면서 말을 하다가도 나를 보려면 그 다음에 내 얼굴 같이 내가 얘기할 때 찍으려면 카메라를 확 돌려가지고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보는 사람 입장에서 좀 어지러운 게 있어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이런 여행 유튜버들 찍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분명히 액션캠 들고 가면서 찍는데 이 사람도 누군가 찍어주고 있어. 옆에서 카메라 감독님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거. 근데 우리 그럴 수가 없잖아. 혼자서 다 해야 되잖아. 그럴 때는 이 360도 카메라가 진짜 필요한 거죠. 그래서 360도로 일단 전부 다 찍어 놓고 이걸 2번 렌더링을 하는 거죠. 하나는 앞에 보고 있게, 하나는 날 보고 있게 2번 렌더링을 해서 이걸 교차 편집하면 마치 카메라 2대, 3대가 날 찍은 것처럼 이렇게 편집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액션캠이라는 카메라의 특성상 앞에를 찍다가 뒤에를 찍다가 갑자기 이렇게 막 조작을 하기가 좀 힘든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또 핸들을 잡고 있어야 되니까 더 그런데 360도로 찍고 하면은 일단 주변 상황을 모두 다 기록해 놓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집에 와서 찍어 놓은 걸 천천히 살피면서 옆에 있는 사람, 나, 앞에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이제 영상을 만들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다양한 환경을 담을 수 있어서 놓치지 않고 상황을 찍을 수도 있다. 이것 때문에 사실 360도 카메라가 정말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들이 1세대부터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 카메라를 정말 쓰고 싶다 했던 게 바로 이 이유입니다. 자, 근데 왜 기존의 360도 카메라들은 다 별로고 지금 이 4세대에 와서 쓸모 있다 라고 됐을까요? 뒤에 나옵니다. 끝까지 한번 보세요. 네, 요런 거 뭐 그냥 3인칭 뷰로 할 수 있다, HDR 이것다 이런 거 뭐 다른 거에서도 다 됩니다. 픽셀 수 뭐 요것도 넘어갈게요. 우리 거 선명해 이런 얘기고. 다음 싱글 렌즈. 자, 여기서 이제 자덕들 얘기가 나오죠. 보세요. 이게 360도 카메라라서 사실은 귀찮은 게 뭐냐면 어쨌든 360도를 다 찍으니까 집에 와서 리프레이밍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액션캠보다 편집 시간이 어쨌든 더 늘어나는 거예요.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는 거니까. 자, 근데 이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가슴팍에 달고 이렇게 탈 때. 이럴 때는 사실은 360도로 찍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앞모습만 찍으면 되거든. 그 뒷모습은 뭐야? 내 배잖아. 이거 찍을 필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서 싱글 카메라 모드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양쪽에 지금 이렇게 카메라가 다 달려 있는데 카메라 하나만 쓰겠다. 그러면 이쪽 180도를 쓰는 건데 뭐 실제로는 170도만 찍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전면부 상황을 전부 다 찍는 거, 초광각으로 찍는 거죠. 그렇게 해놓으면 가슴팍에 부착해놓고 찍을 때 네, 이렇게 리프레이밍을 굳이 안 해도 되는 상황인 거죠. 일반 액션캠처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것도 비슷한 얘기인데 이건 원카메라라기보다는 셀피 모드라는 게 따로 있어요. 셀피 모드를 하면 카메라를 2개 다 쓰기는 하는데 전부 다 쓰는 게 아니라 나만 나오게 하겠다. 어떻게 들든 나만 나오게. 뭐 요 앞에 쪽 상황은 안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여기서도 고민한 게 느껴지는 게 결국은 한 번 편집 과정을 더 거쳐야 된다는 그 리프레이밍이 진입장벽을 한번 만드는 거예요. 업자가 아니니까 편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귀찮으면 기존에 말했던 이 수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안 쓰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편집 과정을 좀 줄여보자, 이런 차원에서 셀피 모드, 뭐 싱글 렌즈 모드,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 말고도 사실은 뒤에 이제 그런 부분을 해소해주기 위한 인스타360의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니까 계속 한번 보세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거 침대 광고 아니야? 액션캠이 안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초광각으로 찍은 다음에 흔들리는 걸 보정한 다음에 그 주변부를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뭐 고프로든 뭐 DJI든 요즘에 나오는 그 액션캠들은 흔들려서, 화면이 흔들려서 이거 못 쓰겠다,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죠. 그래서 요거는 거의 그냥 요즘에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평 잠금. 카메라가 막 내가 사용하면서 막 이렇게 돌려도 화면은 계속 한 곳만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요것도 근데 마찬가지로 다른 브랜드에서도 다 되는 겁니다. 근데 얘네도 된다. 자, 그리고 이거. 이 전 세대에서 사실 이 360도 카메라를 제가 갖다 버린 것 중에 하나가 이것도 굉장히 큰데, 이 360도 카메라가요, 진짜 불편한 게 뭐냐면 어디 놓을 수가 없어요. 카메라를 양쪽에 다 렌즈가 달려있으니까 바닥에 이렇게 내려놓으면 렌즈가 바닥에 닿잖아. 그럼 여기 기스 생기면 어떡해? 찍은 결과물에 거기에 뭐 이런 점 같은 게 나오면 그거 신경 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진 같은 경우는 보정하기도 편해. 근데 영상은 보정하기도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이 렌즈를 굉장히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데, 이 이전작들은 어땠냐면 지금 이게 렌즈 커버를 씌워놓은 거예요. 근데 이 커버가 스티커로 붙이는 거였어. 이 커버는 기스가 갈 수밖에 없어요. 액션캠이니까 사실은 갈 수밖에 없고 오염되고 탁해지게 마련인데, 그러면 이거 띄고 새로 붙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사는 거는 별로 안 아까워.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이걸 스티커로 해놓으면 어떡하냐고. 띄었다 붙였다 해야 되는데. 근데 이번 작에서는 이게 이렇게 돌리면 빠지는, 이렇게 나사산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요거는 소모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빼고 낄 수 있게 만들어 놔야지. 잘했습니다. 요 전작까지는 정말 짜증났어요. 저는 지금 한 2달 정도 사용했는데 아직 큰 기스는 없는데 이렇게 지워지지 않는 자국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그냥 또 사서 교체하면 돼.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렌즈 가드도 2가지네. 보니까 프리미엄 렌즈 가드가 있고 표준이 있네. 저 이거 몰랐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표준이에요. 여기 이렇게 파란 색깔로 이렇게 점이 찍혀 있는 게 표준인데, 보니까 지금 표준이야. 근데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강화 유리로 돼서 훨씬 더 강하구나. 다음번에는 요걸로 사야겠다. 자, 이거예요. 이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카메라를 2개로 찍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도 카메라 달려있고 이쪽도 카메라가 달려있고 2개 액션캠을 하나로 합쳐놓은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인데, 배터리가요, 기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액션캠보다 조금 더 크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빨리 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막 배터리를 몇 개씩 들고 다니면서 사실 쓰려면 그것처럼 귀찮은 것도 없어. 이 360도 카메라는 배터리를 너무 빨리 잡아먹기 때문에 좀 찍다 보면 뭐 20-30% 남았다 금방 나와버리니까 이거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썼었냐면 이걸 원 카메라로는 절대 못 쓰고 그냥 일반 액션캠을 쓰고 이거는 재미있는 장면을 찍을 때만 잠깐 쓰자 하고 썼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번에 4세대가 되면서요 67%가 향상이 됐어요. 전작에 비해서. 그러니까 배터리 그냥 커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정도냐, 8K 30프레임으로 저는 찍는데 이렇게 되면 70분 정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좀 넘게 찍을 수 있는데, 이 정도면요 일반적인 액션캠 정도예요. 그냥 부담 없이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보통 그 DJI 오즈모 액션이나 뭐 고프로 이런 거 가지고 다니면서 찍을 때 거의 한 1시간 좀 넘게 찍히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똑같아. 저는 그것도 엑스트라 배터리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추가 배터리 없이 그냥 하나로 찍는데 이거 딱 거의 비슷한 용량이니까 이거 원 카메라로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거를 가지고 다니려면 무조건 액션캠을 하나 더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이거 하나로 다니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요즘에 라이딩 할 때는 그냥 이거 하나만 가지고 나갑니다. 너무너무 편한 거죠. 이게 그냥 배터리가 지금 늘어나는 바람에 전작 대비 이게 좀 사이즈가 커졌거든요. 무게도 좀 늘어나고. 근데 훨씬 나아. 왜냐면 이거 조금 애매하게 작으면 결국은 카메라를 하나 더 가지고 가야 되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발생되는데, 이게 조금 커지더라도 용량이, 이게 촬영 시간이 길어지니까 너무너무 편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8K가 아니라
5.7K인가? 네, 5.7K로 하면 135분 2시간 넘게 촬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혹시라도 이거 싱글 렌즈 모드로 찍는다던가 뭐 화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분들, 그러니까 저도 사실 화질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예, 뭐 보기 불편하지 않게 찍을 정도면 된다 하시는 분들은 5.7K로 해가지고 2시간도 찍을 수 있으니까 이게 정말 큽니다. 이 배터리가 정말 크고, 사실 저는 혹시 몰라서 여분 배터리가 하나 더 있기는 해요. 하지만 아직 박스도 안 깠어요. 이걸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서 배터리가 좀 부족한 그런 촬영 환경이다 하면은 저걸 뜯어가지고 이제 여분으로 더 가지고 다닐 생각이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배터리 늘린 거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10m 방수, 이거 추가 케이스 없이 그냥 지금 이 상태로도 10m까지 들어가도 됩니다. 10m가 어느 정도면요, 프리다이빙에서 5m까지 내려가면 귀가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계곡에 빠진다거나 그냥 바닷가에서 이렇게 좀 노는 정도? 10m까지 내려갈 일이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10m까지 내려가려면 귀가 아파서 못 내려갑니다. 일반인들은, 이거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프리다이빙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거기까지 이거 이퀄라이징 하면서 이제 내려가는 거지, 10m는 그냥 쓸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 비 오는 날도 쓸 수 있다. 자전거 타다가 우라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빗물 앞바퀴에서 튀어가지고 막 물 튀고 이래도 그냥 물로 헹구면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편하죠. 그리고 여기 뭐 이제 다이빙 케이스 있어요. 이제 프리다이빙 하시는 분들은 케이스 해가지고 이제 50m까지도 내려갈 수 있으니까 또 그때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간편한 사용. 여기 보면 터치 스크린이 있어요. 이거 1세대에는 터치 스크린 조금 해가지고 사실상 이게 스크린 거의 뭐 쓰지는 못하는 거였는데, 이번 지단작도 그랬죠. 예, 터치 스크린이 되면서 이걸 뭐 좀 더 조작하게 편해졌는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터치 스크린을 쓸 일은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촬영하기 전에 뭐 세팅을 한다던가 뭐 이렇게 촬영 환경 바꾼다던가 이럴 때는 터치 스크린 좀 쓰는데, 이제 실제로 쓰는 상황에서 뭐 터치 스크린은 뭐 있으니까 뭐 고맙긴 한데 뭐 별로 안 씁니다. 제스처 제어, 이거는 뭐냐면요, 손바닥 이렇게 갤럭시 이렇게 하면 찍히잖아요. 그것처럼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저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꺼져 있는 상황에서 촬영 시작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켜지면서 찍히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 촬영 버튼 한 번 더 누르면 자동으로 촬영 종료가 되면서 전원이 꺼져요. 자, 이게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서 이게 반드시 필요한데, 자, 근데 이 손 제스처를 하려면 이게 켜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전원은 켜져 있어야 돼. 내 얼굴이 같이 나오는 상황에서, 조건이에요. 내가 손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찍히기 시작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전원이 켜져 있고 찍혀 있고 있는 상황에서 내 얼굴이 요 카메라에 담겨 있는 상황에서 한 번 더 손을 들면 촬영이 종료가 됩니다. 자, 이래서 계속 켜놔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사실 안 되지. 예, 저같이 이제 주행을 하면서 써야 되는 사람한테는 이 손 제스처는 사실 좀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하여튼 제스처 제어도 뭐 쓸 수 있습니다. 음성 제어도 마찬가지로 되고요. 제가 음성 제어도 해봤는데 그 한국말로는 안 되고 영어로 해야 되는데 제가 발음이 별로 안 좋은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확실하게 이것도 막 달리면서 뭐 스타팅 레코드 뭐 이럴 수 없잖아. 안 되면 얼마나 짜증나요. 그래서 그냥 확실하게 가자. 제스처 제어, 음성 제어 저는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물리 버튼으로 촬영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0도 편집. 이거는요, 뭐 이제 그냥 휴대폰으로 이거 가지고 와서 퀵 편집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용량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360도로 8K로 찍으면 용량이 얼마나 클 거야. 근데 그거를 휴대폰으로 옮겨서 편집을 한다?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PC로 가지고 와서 편집하시는 게 좋고, PC로 가지고 와도 아주 오래된 컴퓨터에서는 편집하실 때 꽤나 애를 먹을 거예요. 그리고 뭐 템플릿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얼굴 추적 기능 뭐 이런 것도 다 있어서 뭐 쓰시려면 쓰실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뭐 사실 그런 것들 잘 쓰지 않고 편집을 하고 있어요. 편집하는 장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카메라를 컴퓨터에 연결하면 이렇게 찍은 파일들이 나오고, 그 중에 내가 하나 이렇게 편집하고 싶다 하는 걸 선택을 하면 이렇게 재생이 됩니다. 재생하는 중간에도 이렇게 자기가 마우스를 이용해서 360도를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도 다 이렇게 가능하고요. 이렇게 앞모습으로 가다가 이쯤에서 내 얼굴로 돌려야겠다, 멈추시고 화면을 돌려서 저를 보고 여기 보면 이렇게 키프레임 요걸 딱 찍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앞모습에서 이렇게 저로 돌아가는 딱 이 지점에 화면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내 모습을 유지하다가 다시 앞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다. 멈추고 키프레임을 한번 찍고, 자, 그러면 요 구간 동안은 제 모습만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 돌아가는 과정을 이 정도에서 앞모습이 완성되게 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다시 돌려서 이렇게 찍어주면, 여기서부터 볼까요? 돌아가기 시작해서 앞모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편집이 어렵지 않죠? 이렇게 키프레임 가지고 어느 화면을 보겠다, 화면이 돌아가는 속도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보내기를 눌러주시면 출력이 되는 거예요. 편집하는 것도 사실 어렵지는 않아요. 키프레임하고 뭐 이런 것들만 어느 정도 사용을 하면 금방 할 수 있기 때문에 편집에 대해서 그렇게 공포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적인 기능들 해가지고 뭐 블랙 타임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는데, 자주 쓰는 기능들은 아니고 그냥 한 번씩 쓸 수 있는 기능인데 저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사용하지 않고, 아마도 이런 것들은 이제 여행지 가가지고 한 번씩 이제 소스로 그냥 일반적인 브이로그 영상에 하나씩 소스로 넣을 만한 그런 것들 이제 찍을 때 사용하는 것들이죠. 액션과 창의력의 케미. 이게 액션캠으로 포지션을 또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많이 강조했지만, 저는 이제 액션 상황이 아닌 브이로그 상황에서도 잘 썼거든요. 지난 파리 올림픽 다녀온 영상에서도 그때 이 카메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여행지에서도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잘 알지 못하는 환경과 상황에 놓였을 때 어디를 찍어야 되는지 내가 막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다 알기가 어려운데, 360도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변을 다 찍어 놓는 거니까 나중에 편집할 때 집에 와서 이렇게 찬찬히 보면서, 아, 여기 여행하면서 못 봤는데 심지어는 카메라에는 잡혔네,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1, 2세대에 비해서 3세대에서 확 좋아진 거긴 해요. 근데 3세대보다 4세대로 넘어오면서 저는 이제는 자전거 영상을 찍는데 메인 카메라로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액션캠을 팔아버릴까도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거를 사용하고 나서부터는 그 기존에 사용하던 일반 액션캠을 잘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 정도로 아예 대체가 가능해져 버렸다. 그래서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운트예요. 마운트. 이거를 결국은 어떻게 들고 다니거나 어디에 장착하거나 할 때 그 마운트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마운트를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360에서 나온 이런 마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자석으로 해서 이렇게 결착을 할 수가 있게. 사실은 이거 말고도 요 위에 이렇게 긴 봉에 다는 방식들도 있는데, 이 제품을 달았을 때 이 자전거의 룩이 너무 그렇게 막 해치는 그런 좀 너무 과한, 누가 봐도 나 지금 영상 찍고 있어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좀 별로 보기에도 안 예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피하고 이렇게 좀 최대한 덜 신경 쓰이게 이렇게 달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라이딩 주행을 하다가 촬영을 해야 될 때는 한 손으로 이렇게 탁 누르고 바로 또 다시 잡고, 끌 때는 또 다시 탁 누르고 바로 잡고, 요 정도 거리만 돼도 제 모습이 충분히 다 나옵니다. 주변 모습도 다 담을 수 있고, 물론 이게 한 요만큼 한 1m까지 앞으로 더 나와 있으면 조금 더 왜곡 없이 저를 담을 수 있긴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안 하고 요 정도만 돼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인스타360에서 요거를 아예 만들었어요. 순정으로 아예 요 속도계 거치대를 이렇게 만들어줘서 지금 배송이 오고 있어요. 그거 오면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인스타360 X4 4세대 제품, 이 제품을 2달 정도 사용해보면서 느낀 소감들을 말씀드렸는데,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이런 렌즈캡, 이 360도 카메라를 결국 안 쓰게 되는 그런 사소한 이유들을 적용해서 4세대에서 해결해준 이런 포인트들이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자전거 마운트까지 저렇게 가민이나 속도계 같은 거를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전용 마운트까지 같이 개발해 준다는 게 제품이 개선이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 바로 다음 세대를 또 만들어야 되고 개선된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결국 다 돈이고 비용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인스타 360이 그런 부분에서 정말 매력 있는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인스타 360 X4 관심 있게 보고 좀 고민하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이자덕이었습니다.